안녕하세요. 토담비 RC 강사 이기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8일 전기토익 적중 특강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혹시 지난 5월에 시험 보셨나요? 1차 시험 5월 9일에 있었고 2차 시험이 5월 31일 날 있었는데요. 5월 9일 날은 시험이 어때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ETS에서 이제 난이도 조절을 하면서 5월 2차 시험에는 시험을 조금 쉽게 냈는데 그게 또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래서 이번에는 6월 달에는 시험 자체가 아주 난이도가 상 어때요? 좀 적정선에서 많이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준비했더라면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에 조금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분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번 보시면 여러분 문제 풀 때 어딜 봐요? 항상 보기 보라고 하죠. 보기를 먼저 보셔도 되고요. 밑줄을 먼저 봐도 됩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해석하면서 들어가는 게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것 뿐이고요. 여러분들은 밑줄을 먼저 보고 어때요? 보면서 보기를 보는 것도 하나의 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보기는 봐라예요. 아시겠죠? 자, 보기 보자마자 여러분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특성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품사 문제니까 어때? 자리 형태. 항상 기본적으로 앞과 뒤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이렇게 전치사 오브가 있다는 얘기는 어때요? 여기에서는 이미 별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뭐예요? 명사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 역시나 뭐야? 시작점이 뭘로 시작해요? 더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어때요? 당연히 명사 자리입니다. 더로 시작해 한정사로 시작해서 부사, 형용사 있고 명사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뭐야? 콜렉션이 정답. 바로 들어갈 수 있었겠네요. 이렇게 잘 잡으셨죠? 자, 다음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보시면 전치사 문제입니다.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면서 먼저 판단을 하죠. 감사하게도 여기서는 어때요? 보기 자체가 모두 다 전치사입니다. In addition to 게다가 due to 때문에 in exchange for는 어때요? 뭐뭐에 대한 교체로 교환으로라는 표현. 그 다음에 along with는 뭐뭐와 함께입니다. 전치사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어때요? 뒤에 있는 명사죠. 과연 관련성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래서 연결된 거. 근데 이렇게 어때요? 단어 자체가 어때요? 한 단어가 아니고 여러 단어로 붙어있는 어때요? 전치사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정하는 것보다는 해석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바로 어때요? 해석을 하면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었다고 했으니까 바로 가보죠. 그럼 어때요? 보스, 사장은 뭐 할 거다? 허가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퍼밋은 어때요? 오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 오고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 와요. 그래서 목적어가 어때요? use vacation time. 휴가죠. 그래서 휴가를 어때요? 사용하지 않도록 할 거란 얘기죠. 허가하지 않는 거니까. 그죠? 언제까지? 다음 달까지. 원인을 제공해줘. 이유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기 때문에 뭐 때문에? 어때요? high volume. 많은 양이란 얘기예요. 많은 양의 뭐야? 업무량 때문에. 이렇게 됐겠죠. 정답은 당연히 due to네요. due to에 여러분 동의어 표현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thanks to 생각나야 되겠죠. 오케이. thanks to. 또 한 번 나왔던 게 이번에 어때요? owing to도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owing to 기억해야 되겠어요. 죄다 때문에라는 전치사라는 거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3번 갑니다. 3번 보시면 ed로 끝나고 있는 어때요? 어휘 문제입니다. 역시나 분사 문제인 것 같죠? 그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동사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자리에서 이미 어때요? 보기에서 보고 자리에서 분사라는 게 파악이 됩니다. 자, 일정표와 관련된 거, preserve 있죠. 보존하는 거야. 기존에 있던 거를 어때요? 보존하는 거. 보존한 일정표. interfere는 방해하는 거죠. 방해된. 그 다음에 어때요? acquire. 획득한, 인수된 이란 뜻이겠고. 업데이트는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업데이트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당연히 일정표 자체가 업데이트한 일정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도치된 문장에서 좀 어렵긴 한데요. 여러분들은 항상 그대로 해석하시면 된다. 첨부돼 있다. 뭐가 어때요? 일정표가. 근데 어떤 일정표야? 그죠? 오케이. 출장에 대해서, 그죠? 출장을 위한 뭐, 업데이트된, 그죠? 이렇게 새롭게 이제 업그레이드 해놓은,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다 올려놨다는 얘기, 수정해가지고 해놓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정된 그 일정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답 뭐야? 업데이트가 정답이죠. acquire는 뭔가 물건 같은 거 아니면 회사 같은 거를 어때? 인수하거나 획득했을 때 하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아이티너리랑 어때요? 여기서는 맞지 않지만 단순하게 쓰인다면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여기서는 좀 더 적합한 건 분명히 업데이트가 정답이라는 거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네 번째 가봅니다. 형용사 어휘 문제네요. 그죠? Additional, continuous, confidential, defective.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
뭐 맞췄더라도 마찬가지. 복이 있죠. 반드시 복이 있는 단어는 놓치면 안 된다. 자, additional 추가적인 거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거, 그 confidential. 그렇죠. 기밀에. 아직도 얘기 못하는 사람이 있네. 무슨 뜻이야? 기밀. defective는 결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5 한 뭐야? sales 영업사원을 얘기해요. 6명, 5명의 무슨 영업사원을 뭐야? hire 고용했다 그러네요. 뭐겠어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추가적인 인원을 어때요? 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뭐겠어? additional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때 여기서 잘 못 잡았으면 앞에도 봐야 되겠죠. 뭐뭐에 대한 준비로서. 그렇죠? 오케이. 크리스마스 셀러브레이션이니까. 그렇죠? 크리스마스 행사를 대비해서 얘네들이 어때요? 영업사원을 좀 더 고용했다.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좋습니다. 104번은 A번 잘 마무리하셨고. 105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장 단순한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여기 access라는 단어를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이거는 원래 아는 표현으로 ready access거든요. 오케이. ready access. 이 표현이 뭐냐면 빠른 접근이라는 표현이에요. 아니면 쉬운 접근. 그러니까 어때요? 좀 더 쉽게 빠르게 어때요?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원래 단순하게 그냥 A번 쓰셔도 돼요. 아는 사람한테는.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이 표현을 몰랐던 사람한테는 과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죠? 뭐예요? 이건 단순히 딱 보면 어형 문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 뭐 있어요? 동사.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뒤에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have, 가지다니까. 그죠? 목적어 필요하는 거죠? 뒤에 뭐가 있어야 돼? 그죠? 목적어인 명사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access라는 뭐가 보여요? 명사 보이죠? 그러면 어때요? 명사 앞에는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 그러면 정답이 ready도 형용사, readiest도 형용사일 수 있죠? 근데 얘는 뭐야? 최상급. 앞에 뭐가 필요해? 더가 필요하잖아. 더 없죠? 그러니까 뭐야? 단순하게 ready가 정답. 이렇게 하셨어도 좋은 방법이 됐겠죠. 표현을 알아서 푸는 것도 좋지만 모르더라도 그 모르는 범위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끌어다가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랬으면 여러분이 나름 쓸 수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106번 갑니다. 106번 보시면 참 보기가 딱 여러분이 이 보기를 봤을 때 아, 그 문제 이게 왔으면 좋겠어요. 얘네들 딱 보자마자 어때요? 이제 저한테 수업을 많이 받은 학생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수와 관련된 거야. 이 얘기를 분명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얘네들은 무조건 수입니다. plenty, numerous, all, each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야? of로 연결돼 갖고 나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보기 보면서 아, 품사가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을 거야. plenty는 어때요? plenty 어때요? of까지 붙어가지고 뭐하고 똑같아? lots of 아니면 a lot of랑 똑같아요. 많다라는 뜻이에요. 뒤에 복수나 아니면 불가산이 붙습니다. 명사들이 이런 명사들이 붙을 수 있는. numerous는 단순히 자기가 형용사예요. 그래서 뒤에 뭐가 필요해? 명사가 뒤에 들어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어때요? 배제되겠죠? all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all도 어때요? all 다음에 of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단 어때요? 반드시 여기에 한정해주는 더라든지 아니면 소유격이라도 써서 범주를 제한해 줬어야 해.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어때요? 다른 방법이라고 나왔긴 하지만 더 같은 한정사가 없죠. 그 다른 방법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답으로 배제될 수 있었던 답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이치도 어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때요? all이나 이치 뭐 여기다 다 쓸 수는 없지만 some이나 뭐 most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어때요? of를 갖게 돼서 대명사로 뭐뭐 중에 뭐라고 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더나 소유격이 온다라는 거. 대명사 파트 지금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대명사 파트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요. 오라고 이치는 뒤에 오브 뒤에 뭐가 더가 없어서 답이 될 수 없었고 numerous는 자체적으로 형용사라서 명사 자리에 단독으로 쓸 수 없어서 답이 될 수 없었고 근데 plenty of는요. 이 자체가 어때요? plenty of 덩어리 자체가 형용사 기능을 해. 많은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어때요? 뒤에 명사가 어떤 명사가 붙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plenty of가 정답입니다. 반드시 어때요? 수량형용사나 대명사 파트 펼쳐보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다음 107번 갑니다. 107번 보면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아, 저 단어가 뭐지? 라고 했을 때 리틀을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나왔었지? 라는 게 있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리틀은 어때요? 우리가 리틀 하면 생각나는 게 a little, few, a few 이런 게 떠오르죠.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부정어로 쓰일 수 있어서 부정어 도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가 생각이 제일 먼저 항상 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 뒤에 있는 거 보이시죠? 거의 108백 중 얘가 정답일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 패턴의 문제였고요. as는 어때요? 접속사 전치사, although는 접속사, indeed는 어때? 실제로는 부사라는 뜻입니다. 부사입니다. 부사, 분사가. 자, 그럼 어때요? 딱 들어가면서 보자마자 여러분 뭐가 보여요? did 보이죠? did 보이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죠? 그럼 100% 어때요? 도치입니다. 무조건 도치야. 예외 아니야. 무조건 도치입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뭐예요? little입니다. 원래는 이제 어때요? 우리가 여기에 어때요? little이 여기 없었다라면 어떻게 쓰였겠어? I knew that 이렇게 써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어때요? 여기에다가 부정을 해가지고 어때요? not의 의미를 갖다 집어넣은 거야. 오케이? 우리가 I don't know라든지 아니면 I little know 이랬겠죠. 근데 강조하려고 부정어를 넣으면서 부정어가 문 뒤에 들어가면서 뭐야? 법칙. 원래 법칙이거든요. 정해져 있어. 도치를 꼭 해야 되거든. 그래서 강조하기 위한 도치 형태로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동사인 did가 맨 앞으로 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도치. 아시겠죠?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little이 정답이었다. 자, 다음 108번 갑니다. 108번은 보자마자 정답을 찾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공부 안 한 사람한테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보자마자 정답일 수 있는 게 여러분 어때요? 동사류가 지금 정리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attempt입니다. 그러면 100% 생각나야 돼. 무조건 뭐야? make an attempt to do. 오케이? 여러분 여러분 지금 책상에 앉아 있긴 합니다만 아니면 지하철에서 보다 치더라도 반드시 따라할 수 있어요. 속으로라도 make an attempt to do, make an attempt to do. 아니면 어때요? 여기에다 뭐 effort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꼭 좀 기억하셔야 된다. 여기에 in이 붙어서 어때요? 전면구 형태로 in an effort to do 이렇게 쓰셔도 마찬가지. 어쨌든 기본적으로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정답은 어때요? to streamline. 무슨 뜻이에요? 간소화하다라는 뜻이야. streamline이라는 건. 오케이? 그렇게.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to stream 잘 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n an attempt to do 패턴으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투부정사의 서식을 받는 명사 아까 얘기를 꺼냈으니까요. 그런 명사가 또 뭐가 있겠는가 하면 어때요? chance가 생각이 나죠. chance. 아니면 ability. 이렇게 그 정도. 이제 우리가 opportunity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오늘은 쉬운 것만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109번 갑니다. 109번 보시면 딱 보자마자 또 역시나 패턴형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뭐야? 컴마 찍혀있고 밑줄인 거 보이세요? 자, 정리 들어가요. 이거는 앞으로 무조건 여러분이 앞에 문장이 나옵니다. 역시나 문장 나온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어때요? 마침표가 아니라 컴마를 찍어놔요. 그리고 나서 어때? 밑줄이 들어가 있을 거야. 그리고 뒤에 뭐가? 명사가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항상 뭐가? ing가 정답.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분사구문 패턴이긴 한데요. 실제 문장에 동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기에 보시면 동사류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C하고 D는 오답 처리돼요. 그리고 어때요? 얘는 PP고 얘는 ing인데 뒤에 뭐가 있습니까? 목적어 명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ng가 정답. 아시겠죠? 오케이? 이 부분이 이해 안 되시면 반드시 분사편 확인하셔라. 아시겠죠? 분사구문 패턴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은 패턴형으로 꼭 좀 기억해 주시길 오케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110번 가보도록 하죠. 110번 보시면 섞였어. 뭐가? 연결어가 섞였어. provided that. 이거 뭐예요? 이거 원래 여러분 대시 생략되기도 하거든요. 생략됐으면 여러분이 이거 108백 중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렇게 대시 있으니까 뭐야? 얘는 이제 접속사입니다. 뜻은 어때요? 그냥 if라고 생각하시면 돼. 만약에 뭐뭐라면. for는 접속사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전치사는 여러분이 잘 알잖아. 접속사일 수도 있어요. 단 얘는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의 특성. 그렇지. 문두로 갈 수 있다 없다? 문장 앞에 사용 불가합니다. until은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고 regardless는 어때? 생각나는 regardless of 뭐뭐와 상관없이라는 표현 생각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 뒤에 뭐가 보여요? 밑줄 뒤에 they 접속사에 주어 보이죠? 주어 보이고 동사 나오는 걸로 봐서 100% 접속사가 정답. 그럼 정답은 뭐야? A 아니면 C. B하고 D는 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때요? 해석해서 풀 수밖에 없었던 패턴이 될 겁니다.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어때요? 특별한 계획을 어때요? 가지고 있다라는 걸 그들이 안다면 아니면 알 때까지. 그리고 나서 뭐야? 다른 은행들은 뭐 할 거다? going to be
very eager to. 기꺼이 뭐야? 그를 도울 거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형태잖아요. 그때까지 이렇게 할까는 좀 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provided 다시 정답입니다. 이 문제의 특성은 얘가 여러분이 뭔 걸 아는 거야? if인지를 과연 아는가가 포인트가 됐겠네요. provided 돼 있죠. 거기에 뭐야? 얘 동의어가 providing 하고 that을 써도 마찬가지 동의어 표현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된다. if는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좀 더 하나 추가됐네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111번 갑니다. 자, 111번 보시면 형용사 of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이 replaceable은 어때? 대체할 수 없는. lucrative는 beneficial 아시죠? 수익이 있는, 이익이 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좀 특이한 단어죠. 그 다음에 어때요? reluctant는 꺼리는 이라는 뜻이고 adverse는 어때요? 역애라는 뜻이죠. 반대의 개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때요?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뒤에 뭐야? 형용사니까 뒤에 있는 명사 봐야죠. 뭐야? advertising contract. 광고 계약이죠. 그러면 광고 계약하고 어울릴 수 있는 말을 찾아라. 참 어때요? 단순하게 보면 어때요? 뭐가? 대체할 수 없는 광고 계약?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갔겠죠. 그럼 뭐야? I have more than 2 years experience. 뭐야? 부인 광고에서 나오는 거네. 그죠? 오케이. 내가 어때요? 이제 아마 자소서에서 쓴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나는 어때요? 2년, 20년, 2년이군요. 그죠? 큰일 날 뻔했네. 2년 이상의 뭐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 분야에. 그리고 또한 뭘 가지고 있다? 성공적으로 뭐 했었다? 그렇죠. 협상을 했었다. 성공적으로 어때? negotiate the contract 하면 협상을 맺다라는 말도 되는데 계약했다는 말로도 통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때? 성공적으로 어때? 광고 계약을 이끌어냈죠. 그러면 광고 계약을 이끌어냈는데 어떤 광고여야 돼?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 좋은 광고는 광고인데 어때? 수익을 많이 발생하는 그런 광고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이 아마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었겠지만 얘는 너무 단어 자체가 어조가 강하죠. 그죠? 오케이. 뭔가 어때요? 다른 형태로서 어때? 뭔가 뭐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을 만들어냈다든지 아니면 어때요? 무슨 자원이란 말이 제일 만만해 보이네요. 그죠? 오케이. 그런 형태로 왔으면 좀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요. 오케이. 꺼리거나 이런 건 좀 말이 안 됐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B번이 정답 될 수 있었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11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112번 봅니다. 연결어 문제입니다. But instead, likewise, since야. but은 접속사고요. 오케이. instead는 대신에라는 부사고, likewise 마찬가지로라는 부사. since는 접속사도 되고 뭐도 돼요? 전치사도 됩니다. 부사도 되는 형태가 있긴 한데요. 아직 부사까지는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고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어때요? 뒤에 뭐가 있습니까? 뒤에 was out sick that day 보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had to 보이세요? 동사가 몇 개야? 2개. 동사가 지금 어때요? 몇 개? 2개라는 걸 판단했으면 무조건 뭐가? 접속사 있죠. 접속사는 몇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가 있었다는 얘기를 확실히 얘기하고 있죠. 혹시 이거 뭔 말인지 모르면 동사의 수에서 뭐를 빼면 접속사의 수를 빼면 뭐가 되어야 된다? 수가 1이 되어야 된다. 아시죠? 그래서 동사가 지금 2개니까 접속사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정답은 어때요? B, C 버리고 나서 A 아니면 D입니다. 그러면 구분을 해석 빼고는 없죠. 하지만 어때요? 하나는 그러나고 하나는 since가 때문에란 뜻도 있고 이래라는 뜻도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어때? 그녀의 보고서를 어때? 혼자서 어떻게 끝마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뭐죠? 이렇게 그녀의 어때? 조수죠. 그죠? 네. 조수는 어때요? 아팠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좀 느낌이 되게 이상하죠. 근데 어때? since는 어떻게 돼요? 때문에니까 어떻게 돼요? 야마모토는 어때요? 그녀 혼자서 끝마쳐야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조수가 어때? 그날 아팠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 벗이 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순서가 바뀌었잖아. 그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답이 뭐야? since가 좋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된 원인을 제공한 건 무엇 때문이야? 조수가 아팠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수가 아팠기 때문에 그녀는 어때요? 혼자 일해야만 했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벗이 괜찮아 보여. 차라리 쓰려면 and를 쓰는 게 나았겠죠. 그죠? 오케이. 근데 순서가 좀 바꿔야 되겠죠. 오케이. 그녀의 조수는 어때요? 그날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사람은 혼자 끝마쳤어요. 이렇게 될 테니까. 그죠? 오케이. 요건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었겠네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113번 갑니다. 오, 땡큐야. 왜? 보자마자 여러분 어때요? 대명사 문제잖아요. 뭐예요? 자리 문제라는 게 보이죠. 우리가 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올라가서 바로 자리 찾아보세요. 근데 앞에 뭐 있어요? 동사 있어요. 동사 뒤에는 뭐? 목적어 들어갑니다. 뒤에 뭐야? 전면구 나온 걸로 봐서 목적어 확실합니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주격은 버려. 그러면 her, hers, herself 셋 다 가능하죠. her가 답일 수도 있고 hers가 답일 수도 있죠. 이거 뭐라고 해? hers가? 소유대명사죠. 그녀의 것. 그죠? 네. 그럼 어때요? 이제 봐야 되겠죠. American, 미국인들은 뭐예요? So tired. 이제 뭐 be tired, 뭐 이제 지친다는 얘기죠. 진절머리 난다는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때요? 정말 지쳐합니다. 너무 지쳐서 어때요? 힐러리 클린턴은 뭐 해야만 한다? present, 보여주다, 제시하다 라는 뜻이에요. 보여줘야만 합니다. 뭐로써? as a new face, 새로운 어때? 얼굴로서. 아니면 어때요? 신선한 대체자로서 보여준다. 누구를? 자기를. 그쵸?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해석을 통해도 역시나 herself를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대명사에서 목적어 자리에, 언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누가 주어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될 때, 그러니까 주어랑 목적어랑 같은 사람이라면 어때요? 목적격을 쓰지 않고 뭘 쓴다? herself를 쓴다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her를 쓴 사람도 있었겠지만 조심하셔야 한다. 그래서 주어랑 같은 사람이 목적에 오면 우리는 self를 써야만 한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4번 갑니다. 기본 어때요? 기본적으로 뭐야? 어형이라는 거 눈에 들어오죠. period, 기간이라는 명사고요. 그죠? 네. periodic, 형용사고. periodical, 형용사. 아니면, 그죠? 얘가 형용사처럼 원래 보이거든요. 근데 얘가 뭐야? 명사입니다. 명사.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때요? 새로운, 뭐다? 그쵸? periodical이 혹시 무슨 뜻이냐 알아요? 그쵸? 정기 간행물이라는 뜻이야. 뭐라고요? 정기 간행물.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때요? 잡지 같은 거겠죠? 그래서 새로운 잡지가 어때요? 출판되는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by the time이니까 그때쯤 아니면 그때까지. 그래서 어때요? 형용사 뒤에 명사기 때문에 정답을 C. 이 피어리어드가 하나 있긴 한데요. 뜻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정기 간행물이라는 뜻을 알고 수 있겠는가를 보는 거예요. 형용사도 된다라는 것도 알아줘요. 정기적인. 얘는 뭐야? 정기적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넘어가도 되겠네요. 다음 115번 가보도록 하죠. 아이고 답 먼저 얘기해버렸네요. 자 115번 다시. 자 보시면 전치사 문제입니다. 그럼 어딜 봐? 뒤에 있는 명사가 여러분한테는 포인트가 먼저 된다 했죠. 보시면 어때요? 이벤트입니다. 자 이벤트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 날짜에 어때요? 이벤트, 동안 이벤트에 관해서 along은 여러분 무슨 뜻이지? along 뒤에는 여러분이 along the street 아시죠? 무슨 뜻이야? 그 길을 쭉 따라서 into라는 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야. into는 뭐예요? in 플러스 2야. 그래서 어때? 안하고 안 그 다음에 to으로 해서 안쪽으로 라는 뜻이에요. 뭔가 동사가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어때? 내가 안으로 들어간다 할 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때요? 포인트가 여러분이 잘 안 보였을 테니까 바로 들어가. 그럼 어때? 너는 뭐에다? You have to work. 어때요? 레지스트레이션 데스크에서 일해야만 해. 그쵸? 네, 뭐요? 이벤트 동안에죠. 이벤트 동안에. 그 정답 뭐야? 듀어링이 정답이었겠네요. 얼롱하고 인트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해도 바로 잡았을 거고요. 그쵸? 자칫 생각 잘못하면 여러분이 about을 썼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어때요? 여기서 일한다고 했는데 일을 하는데 갑자기 뭐야? 이벤트에 대해서 일한다 하니까 괜찮아 보였을 거야. 근데 work이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뭐에 대해서 일한다고 할 때 work on the project 이렇게 활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한다 할 때 work은 이렇게 전치사 on을 갖다 쓴단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bout이 순간적으로 그냥 의역을 대충 하다 보면 about으로 치우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행사 기간 동안에 얘가 어디 그 데스크에서 일해야 해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듀어링이 정답이네요. 다음 갑니다. 116번 가보도록 하죠. 자 어때요? 똑같이 어형 패턴이네요. 생각보다 쉬워 보입니다. 왜? 올라가봐. 뭐 있어요? 비동사. 비동사 뒤에는 뭐가? 그렇죠. 형용사가 정답. 그죠? 그래서 형용사 쓰면 돼? 안 되죠. 왜? 그렇지. 뒤에 안 봤잖아. 항상 비동사가 됐든 뭐가 됐든 뒤에 밑줄이 어때요? 밑줄 쳐놓고 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 뒤에도 봐야죠. 근데 뒤에 뭐가 있어? lower. 형용사 보이시죠? 형용사 있으니까 뭐가 정답? 부사인 considerably가 정답. 이렇게 잡으시면 깔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푸는 게 맞고요. 이제 시험에서 조금 활용을 다르게 하게 되면 어휘 문제로 출제를 해요. 어휘 문제. 어휘 문제로 출제를 하면 considerably 물론 상당하게라는 뜻이야.
많이란 뜻이죠. 많이. 상당하게. 그런데 만약에 다른 어휘하고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됐더라도 얘가 정답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비교급 있죠. lower. considerably는 비교급 앞에 쓰여요. 그래서 비교급 강조부사로 활용한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하시기 바란다. 아시겠죠? 오케이. considerably는 어디? 비교급 앞에도 온다까지 잡으시면 돼. 다음 117번 갑니다. 117번 보시면 역시나 어형 패턴입니다. 대신 이제 여러분이 어형 패턴을 이제 풀면 느끼겠지만 같은 보기의 품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relying, reliant, reliable 얘만 명사고 셋 다 어때요? 분사고 형용사 아닙니까? 안 봐도 이 자리는 형용사일 거야 분명히. 역시나 어때요? 뭐가 있어? 비동사 있고 부사 지우고 나서 어때요? 형용사 자리예요. 그렇죠? 네. 정답은 보자마자 뭐예요? reliant예요. 그래서 정답은 reliant on인데요. 왜 그러냐면 뒤에 뭐가 있어? on 있죠. on. 그래서 어때요? 좀 지울게요. 오케이. 얘는 be reliant on이에요. 의존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 rely on입니다. 요 패턴이에요. 그래서 동사를 어때? 형용사 형태로 쓰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be reliant 보자마자 정답은 그냥 B번 쓰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reliable은요 형용사인데요. 얘는 믿을 수 있다. able이니까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뜻이 뭐라고요? 쓰면서 외우고 있어야지. 그죠?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러면 누군가 얘기를 해. 쌤, A번은 왜 안 됩니까? ING도 분사인데요. 자,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거 뭐죠? 그렇죠. 형용사하고 ING형 분사가 같이 있잖아요. 비평분사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나오면 항상 형용사가 우선입니다. 우리가 이걸 형용사 우선의 법칙이라 해요. 뭐 길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분사를 만들어 쓰는 이유는요. 형용사 자체가 쓸만한 형용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를 어때요? 분사화 시켜가지고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형용사가 있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일반 형용사가 우선적으로 정답이 될 거라는 거. 이거는 근데 이제 표현이기 때문에 바로 맞췄으면 더 좋았겠고요. 자, 다음 118번 가보도록 하죠. 자, 118번 보시면 역시 품사 어형이네요. 그죠? 이거는 어때? 품사들이 다 달라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바로 올라가. 아하, 여러분 뭐 보여요? grow 보여요? 이제 여기서 함정이라고 하는 건 동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목적어를 쓰지 않겠니 얘들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grow는 뭐예요?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grow라는 단어가 어때요? 증가하다니까. 그럼 여러분 어때요? 증가감소 동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증가감소하면 어때요? 생각나는 게 증가감소 부사예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뭐야? steadilly예요. 정답이 뭐야? C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dramatically, drastically 아시죠? 그렇죠? 극적으로 증가하다 할 때. 그것처럼 어때요? 같이 묶이는 원래 세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게 가장 좀 더 최대한 빨랐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명사 오니까 어때? D번으로 썼을 가능성도 있어. 해석하지 않고 막 그냥 구조만 보고 오케이. 어때? 뭐 목적어 필요하지? 이랬을 수도 있단 말이지. 이런 패턴까지 꼭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119번 갑니다. 119번 보시면 이 문제가 조금 여러분한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타입이에요. 보기를 보면 당황스럽죠? 당황 안 했어? 그러면 더 좋고요. 보기를 보면 차이점을 찾아야 돼. 여러분 어때? whoever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는 접속사가 보기 있잖아요. 그러면 뭘 생각해? 얘가 접속사가 하나가 들어왔으니까 동사는 몇 개가 돼야 돼? 2개가 되어야지라는 생각이 항상 최우선적으로 떠올라야 한다. 그 다음 어때요? you는 소유격이죠. everyone은 어때요? 당연히 모두잖아요. 대체 어때? 대명사죠. their own은 어때요? 얘는 이제 소유격으로 어때? 그들 자신의 어때요? 그냥 their하고 똑같아요. 여기다 own이라고 생각한다고 쓸까요? 오케이. own이라는 건 소유격 강조하는 데 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맨 앞에 나왔어. 그쵸? 근데 뭐가 있어요? gets. 오케이, 딱 걸렸다. 동사 하나 잡았어. 근데 뒤에 봐봐, 여러분. 뒤에 뭐 있어? 쭉 하다 보니까 동사가 하나 더. 야, 이거 시험 의도된 것처럼 밑줄에 바로 동사가 보여. 동사 몇 개 됐어요? 2개 됐죠. 안 봐도 정답은 뭐야? A번이 정답. 왜 그런지 아시죠? 왜? 동사가 몇 개야? 2개면 접속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 정답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항상 whoever하고 어때? everyone보다는 anyone이 많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anyone 하면 어때? anyone who 이렇게 들어본 적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와? 단수 동사가 오지 않습니까? 오케이? whoever가 anyone의 세트예요. anyone을 합쳐놓은 게 whoever거든요. 오케이? 어쨌든 어때요? whoever라는 건 어때? 접속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는 포인트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좋아요. 다음 120번 갑니다. 120번 보시면 이 문제는 단어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omit이죠. omit. 이 단어하고 어때요? 문 관련된 단어가 누군지 알아? 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쓰는 사람한테는 진짜 너무도 흔한 표현이 돼요. 생략하는 거야. 누락시켰단 말이죠. 누락을 어떻게 시켜, 여러분? 실수로, 그죠? 부주의하게. 그 단어가 뭐예요? inadvertently. 얘는 어때요? 우리가 carelessly 하시죠. 부주의하게. 오케이? 부주의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우리가 어때요? unsteady는 어때요? 안정되지 못한 거죠. 불안전하게라는 뜻이고. restless니까 어때요? 쉬지 못하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사전 찾아가 따라서 막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단어 자체를 어때요? 기본적으로 단어 알면 그 안에서 파생을 해. 그 다음에 어때요? 사전을 한번 찾아봐. 거의 그때에서 움직입니다. 거기 써진 그 정확하게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잘 외워지지도 않으니까. 그죠? 오케이. 그쵸. 그쪽에. 그 다음에 sustainably 뭐야? 지속적으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로 공부는 하되 이건 어때요? 무조건 어때요? 단어를 묶어서 공부하셨어야 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121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 어휘 문제예요. 명사 어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어때요? 관련 있는 단어를 묶어야 되겠죠. 앞에 뭐예요? writing. 조심해야 될 건 얘가 어때요? 얘를 꾸며주는 분사처럼 바라볼 수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시면 spend time이죠. spend는 어때요? 뒤에 목적어로 뭐가 와요? 시간이나 어때요? 돈이나 아니면 노력 같은 게 와요. 그래서 시간이나 어때요? 돈이나 노력을 뭐뭐 하는데 들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작성하는데 시간을 써야만 한다라는 거지. 뭘 작성해요? 각각 어때요? 각 근로자의 contribution, 기여도를 얘기하는 거죠. 뭐에 있어서 회사에 대한 기여도에 어때요? 기여도에 대한 뭐를 작성한 시간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때요? interest는 뭐야? 얘는 이제 이자라는 뜻이에요. 이자, 수익 이자 정도. attention은 관심. appraisal은 평가서란 뜻이죠. assess는 뭐야? 자산 아니면 장점 이런 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딱 보니까 뭔 것 같아요. 그죠? 이미 어때요? 우리가 업무 평가란 말로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가 퍼포먼스 그 다음에 어때요? appraisal이라는 단어를 써요. 오케이. 이 단어를 알았으면 여러분이 조금 더 근접하게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잡으셨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appraisal, 평가. 그죠? 그러니까 평가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정답은 당연히 C번이 정답. 자, 그 다음 122번은 지금까지 시험에서 참 많이 나왔던 패턴이에요. 어형 패턴이면서 바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앞에 뭐 있어요? 더 있고 뒤에 넘버라는 명사 보이죠. 그러니까 명사 앞에 있는 형용사. 정답은 그래서 totally 바로 정답 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빠른 속도 잡았으면 좋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조금 여러분이 항상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보시면 valuable, 소중한, 가치 있는 뭐예요? 명사. 가치 있는 제품이냐, 가치 있는 어때? addition, 추가냐, 가치 있는 어때? comment, 언급이란 말이죠. viewpoint는 어떤 관점이란 말이고. 자, 그럼 어때요? 가치 있는 뭐야? 라고 했을 때 모르겠으니까 봐. I'm sure that. 나는 확신합니다. 뭐에 대해서? 네 마케팅 경험이 뭐 할 수 있다? 어때요? will be. 뭐가 될 것이다. 가치 있는 뭐. 우리 부서에, 그렇죠? 가치 있는 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히 addition이라는 단어를 바라보면 어때요? 가치 있는 추가하니까 되게 어색하잖아. 그죠? 네. 그렇지만 addition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건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추가적인 뭐 장소 이런 것들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앞에 나오던 어때요? 우리 부서에 있어서 어때요? 아주 소중한 뭐가 경험, 추가적인 경험이 될 거야. 그죠? 네. 사람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네가 어때요? 뭐 그죠? 아주 가치 있는 뭐야? 소중한 어때요? 추가 인원이 될 거야. 이런 형태로 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답이 그래서 에디션이에요. 아시겠죠? 에디션을 단순하게 직역해서 풀면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어때요? 약간의 의역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제다라는 거. 근데 에디션이 토익에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꼭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LI 부사입니다. 자, 부사가 4개가 나왔는데요. 제가 의도적으로 같이 넣어놓긴 했습니다만 부사긴 부사인데 시제를 물어보는 부사만 섞여 있죠. 자, recently는 어때요? 최근에란 뜻이라서 과거나 그렇죠. 현재 완료에 쓰여요. have pp. 그 다음에 regularly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현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쓰는 그렇죠. 미래예요. 미래. 오케이. 그 다음에 once는
한때라는 뜻이 있어요. 한때. 한때라는 뜻이면 어때요? 과거입니다. 따로 쓸 수는 없겠네요. 과거라고 쓸게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보기가 얘네들끼리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보통 얘네가 이 중에서 이제 한 두세 개 같이 붙어 있으면 바로 어때요? 올라가서 동사 보시면 현재죠. 정답은 그래서 뭐야? 현재인 레귤러리가 정답.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LI 문제의 형태, LI 부사 문제가 반드시 해석만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뭐와? 시제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125번 갑니다. 자, 동사와 종사류가 4개가 같이 나왔네. 그러면 무슨 문제예요? 시제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단 문제를 조금 꼬면 어때요? 동사가 3개에 준동사가 하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선 가서 봐봐. 우선 여러분들이 어때요? 순서를 아마 동사의 시제에 맞춰서 봤을 테니까 보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시제에 대한 포인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제 포인트? currently 현재? 아마 여기에서 중점을 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근데 잘 보면 여러분 어때요? 뭐가? 문장의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했어요. 왜? 준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문장을 어때? 한번 잘라보면 Please inform us.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뭐를? 어때요? 만약에. 뭐를? address. 근데 갑자기 you 나오죠. 자, 어때요? 여러분 좀 지워볼게요. 지금 보면 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뒤에 뭐가? 목적어가 없다면 뭐예요? 이거는 삽입입니다. 여기에 뭐 생략?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대시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때요? 지금 reside가 살다라는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at 뒤에 뭐가? 목적어가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네가 뭐야? 주소는 주소인데 뭐야? 네가 현재 사는 주소가 되는 거야. 주소가 해놓고 어때요? differ가 동사예요. 여기서. 다르다. 뭐로부터? the one. 그거로부터 다르다. 어떤 거? 뭐예요? on this. 이 문서에 나와 있는. 아, 동사가 아니라 무슨 자리였어? 분사 자리였어. 그쵸? 문서에 나와 있는 어때요? 주소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한테 알려달라는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뭐야? 동사가 아니라 뭐가? PP 리스트가 정답입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뭐 있어? 동사 수 셌던 거 기억나십니까? 동사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접속사하고 결정해서 한 개 만나가지고 어때? 저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니면 동사 자리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긴 했어요. 단,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여기에 뭐가? 그렇죠. 목적과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지를 네가 파악이 되느냐를 물어보는 게 중점이었던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이 어때? 이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면 관계대명사 펼쳐보시고 관계대명사의 생략편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서 쓰이는 형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가 답이었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다음 보시면 역시나 동사 패턴이 4개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준동사가 아예 대놓고 어때요? 명확하게 딱딱 보이기 때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때? 좀 더 잡는데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프롬프트리는 부사고 앞에 뭐 있어요? for, 전치사 뒤에는 그렇지, 명사가 옵니다. 그런데 뒤에 뭐가 있어? car engine problem이라는 명사 또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럼 어때요? 명사, 목적어로 가지고 있는 명사니까 그렇죠. 동명사를 썼어야 됐겠네요. 정답 뭐예요? resolving이 정답.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D번 선생님 뭡니까? 라고 하는 건데 얘는 문장의 시제보다 더 이전이 했을 때 쓰는 거긴 한데요. 우리는 문제 풀 때 굳이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C번이 없다면 답으로 생각을 해보지만 보통은 신경 쓰지 않아. 아시겠죠?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다. 127번 갑니다. 자, 보기가 좀 어때요?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 보이죠? 자, in order that은 뭐예요? 접속사고요. and 접속사고. then은 부사입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라는 부사. whenever는 어때요? 언제든지라는 뭐예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3개에 부사 하나. 자, 보자마자 여러분 어때요? 뒤에 you need our help. 문장 왔으니까 then이어 by. 자, 그러면 여러분 부사절이고 등위 접속사고 부사절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떻게? 뭐예요? 부사절인가요? 등위 접속사인가요? 솔직히 셋 다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해석해야 합니다. 자, 이 판단을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보기를 하나하나 막 따지면서 살펴봤잖아.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좀 이제 스킬이 조금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보기 접속사가 이제 좀 한눈에 좀 빠르게 딱딱딱 보여. 그럼 어때요? 해석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좀 더 빨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드리면 부사절 접속사는요. 항상 어때요?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don't hesitate to do예요. 얼마 전에도 시험에 나왔던 안 나올 것 같은 게 나와요. Don't hesitate to do. 주저하지 마세요. 그죠? 오케이. 우리한테 연락하는 거 주저하지 마. 만약에 뭐야? 네가 뭐야?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그래서 이랬으면 제일 좋은데 여기 if는 없잖아요. 그럼 어때요?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래서 정답이 뭐야? whenever가 정답입니다. 해석을 해보시면 and는 말이 안 되니까. 그죠? 네. 이거 하고 하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D번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in other that은 so 대사하고 동의어예요.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와? 주어가 나오고 그렇죠. can이나 may 같은 조동사가 나오면서 동사 원형이 와요. 뭐 will도 올 수 있겠고요. 이제 can이나 may 위주로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동사가 나오면 이런 접속사가 나오면 이런 동사가 대절 이하에 보일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다. 다음 128번 갑니다. 128번 보시면 훈사 어형이야. 좋아. 올라가. 그렇죠. 앞에 뭐 있어? customs.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이건 어때요? 세관신고라는 표현이 원래 그냥 눈앞에 지금 공부하면서 이미 이 정도는 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관신고라는 복합명사예요. 그래서 정답은 declaration이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부분이라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러분이 이제 다른 형태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이제 판단은 했어야 됐겠지만 129번 갑니다. 부사 문제네요. nearly 거의 smoothly는 어때요? 부드럽게 뭔가 진행이 어때요? 원활하게 됐다고 할 때 쓸 수 있겠고 noisely는 어때요? 잡음이 낀 거죠. 그 다음에 firmly는 확고하게 정도로 되겠네요. 자, 이거는 무조건 의미 문제일 테니까 해석하겠죠. 단 어딜 봐? 그렇죠. 꾸미는 말, 형성, navigate 어때요? 항해하다라는 뜻이죠. 이 단어에 맞추죠. 그러면 항해를 어떻게? 거의 항해? nearly 뒤에는 숫자 같은 경우 와서 nearly 10% 이런 거 나오잖아요. 스무들리 어때요? 부드럽게, 그죠? 원활하게 진행, 괜찮다. 이건 더 안 봐도 어때요? B번일 것 같네. 근데 어때요? 의미적으로 따져봐야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의역이 돼서 쓰일 수도 있을 테니까. 가봐. 그럼 어때요? Get the information you need to. 그죠? 어때요? 정보를 얻어라 라는 거죠. 네가 뭐야? need. 필요한. 그죠? 오케이. 얘도 똑같이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나왔던 거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어때요? 그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잡음이 끼게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려고 어때요? 우리한테 질문하라는 건 아닐 테니까. 정답은 당연히 smoothly. 오케이?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다음 130번 갑니다. 동사 어휘 문제예요. address 연설하단 말도 되지만 처리하다, 해결하다. 그래서 뒤에 문제점 같은 게 나와. 문제점. the problem 같은 거 있잖아. 문제를 해결하다. resign은 아까 할 때 나왔죠? 무슨 뜻이었어? 그렇죠. 살다. define은 정의 내리는 거고 preside는 어때요? 주재하는 거야. 본인 행사를 갖다 본인이 이끌어가는 거 있잖아. 사회 본다고 하죠? 오케이? 주재하다 정도. 자, 보시면 어때요? over 보이세요? 이미 정답은 preside인데요. preside는 over랑 많이 붙어 다녀요. 그래서 어때요? 회의를 어때요? 그녀 스스로 주재하다. 어때요? 사회 회의를 이끌어가다 표현으로 그대로 묶어주시면 될 만한 포인트였네요. 오케이? 여러분 reside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그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될 거라고 봐요. 자, 그 다음 또 부사 어휘 문제예요. heavily, frequently, conveniently, concisely. heavily는 어때요? 엄청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게가 엄청 무거울 때, 그죠? 바쁜데 어때요? 엄청 바쁠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requently 우리 아까 어때요? 현재 시제하고 어울리는 부사 중에 하나입니다. 빈번하게고 편리하게. concisi는 어때요? 우리가 어때요? 간결한 거야. 임팩트 있게 어때요? 빡빡하게 해놔가지고 간결하게 빡빡하는 거 있죠. 그때 concisely, 간결하게라는 뜻이에요. 자, 올라가서 봐. 뭐 있어요? review. 그죠? 오케이. 전어를 어때요? 검토한다 그러지? 어떻게? 전어 자체. 한국식으로 잘못하면 간결하게 어때요? 간결하게 검토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짧게 검토한다고 하면 모를까? 아니면 빠르게 검토한다. 이랬으면 모를까? 어때요? 간결하게 검토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어때요? 다른 거하고 한번 넣어봐. 돼요? 안 되죠. 뭐야? 현재 시제인 거 눈에 들어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자주, 빈번하게 어때요? 검토한다가 가장 이상적이었겠네요. 여기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거. LI 부사 문제가 어때요? 의미도 중요하지만 시제와 관련된 게 참 많이 나올 수 있겠구나. 신경 써야 되겠죠. 좋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의도적으로 문제를 낸 거기 때문에 꼭 좀 체크하셔야 돼. 뭐 나오겠지 뭐 이게 아니라고. 다음 갑니다. 32번입니다. decide. decide 하면 생각나면 뭐 있어? decide to do. resolve는 어때요? resolve the problem. 문제점을 해결하다라는 뜻이에요.
inquire는 자동사로서 뒤에 about 달고 다녀. inquire about. 뭐에 대해서 문의하다. reserve는 어때요? 우리가 예약하다라는 표현 아시죠? 얘는 뒤에 the right, reserve the right. 권한을 갖다라는 표현이에요. 권한을 행사하는 거. 정답은 뭐예요? D번이네요. 왜? 뒤에 봐봐. right 있잖아. 그죠? 그래서 회사는 어때요? 그 권한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정답은 그래서 reserve. 근데 이거면 어때요? 제가 패턴 위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라서 바로바로 아까 적은 거 기억나시죠? 반드시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다음. 33번 갑니다. 33번 보면 보자마자 여러분이 어때요? 품사가 다르다는 게 좀 느껴졌으면 좋았겠어요. yes은 어때요? 우리가 부사 아시죠? 하면 어때? not yet이 떠오를 거야.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부사가 아니야. 왜? 맨 앞에 나왔잖아. not도 없고. 그쵸? 자, 그럼 어때요? 얘는 그러나라는 뭐가 있어요? 그러나라는 등위 접속사 뜻이 있어요. 단, 문장 앞에는 문두의 사용? 그렇죠. 안 해. 버려. afterward는 어때요? 나중에라는 부사고. following은 우리가 분사로 생각하시는데요. 얘는 after라는 전치사하고 똑같다고 받아들이셔도 괜찮다. 뭐뭐 한 뒤에. upon은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때요? 여기서는 어때요? receive라는 거 보이세요? 오케이? 그럼 어때요? 구매된 어때요? 상품들을 뭐야? 받은 뒤에 아니면 받자마자 어떻게 되겠어요? 해석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상품이라든지 어때요? 이런 서비스를 어때요? 그래놓고 뭐야? 받자마자 뭐다? It is important to 어때요? 이거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때요? 올바른 quantity와 어때요? quality가 어때요? 받아들여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됐겠죠. 정답은 그래서 뭐예요? upon이 정답. 여기서 following이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그죠? 오케이. 네. F의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받은 뒤에라는 형태라서 시간적인 의미로 포인트를 두고 있어서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조금 following은 좀 지워주세요. 아시겠죠? 좀 애매해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키워드 자체가 upon 있죠? 오케이. 이거는 upon ing로 묶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냥 on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때요? 시험 포인트로 또 나왔던 게 뭐냐면 upon 다음에 일반 명사 request 같은 게 와요. 그래서 요청하자마자 라는 표현이에요. 도착이 어때요? arrival 하면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표현 묶어서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다음 134번 가보도록 할게요. for, with, in, of 전치사 4개 나왔네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어때? 아는 표현 있는 거 보라고 그랬죠? 보통 뒤에 others 전혀 상관없고 뭐 이게 묶여진 표현이 아니야. 그럼 어딜 봐요? 혹시 아하 쉬웠네요. be considerate of예요. considerate이 뭐야? 사려 깊은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of 뒤에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배려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따로 정리해서 반드시 외우세요. be considerate of예요. 이제 비교되는 단어가 만약에 나온다면 어때요? 형용사 문제로 나온다면 considerable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슨 뜻이지? 상당한이라는 뜻이죠. 상당한. 많은 뜻 아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하고 이제 형용사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이거 뒤에 of가 오는지까지 물어보는 문제네요. 좋습니다. 다음 35번 가보도록 하죠. 35번 보면 어때요? 목적어 지금 hiring이라는 뭐가 보여요? consider ing거든요. consider라는 건 동명사를 목적어로는 취하는 동사라서 ing가 지금 뒤에 온 거야. 그 뒤에 뭐를 써라? 그렇죠. 목적어를 써라. 그래서 목적어로 뭐가 들어가나? 자, 그럼 목적어는 명사여야 되니까 우선 답이 아닌 건 be입니다. be는 형용사 기능밖에 하지 못해요. 버려. 무조건 버려. 쟤는 뭐 명사가 뒤에 있어야만 돼. 자, 그러면 herself, someone, whichever야. 우리 이번에 배웠던 거 다 나왔네. 오늘 배운 거. herself는 뭐야? 주어가 같은 사람이 다시 한번 나오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someone은 누군가란 뜻이고 whichever는 그렇지. 접속사. 얘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뒤에 동사 있어야죠? 뒤에 동사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뭐야? 정답이 아니야 라고 해도 괜찮죠. 그쵸? 네. 솔직히 이제 원칙적으로는 여러분이 whichever 다음에 투부정사가 올 수 있어요. which to도 형태로 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오답으로 좀 버리긴 좀 그랬습니다만 오케이. 가능성이 있었긴 했어요. 오케이.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해석을 좀 더 해보면 아니라는 게 좀 더 명확해져요. 이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경영진은 뭐다? 고려해. 뭐를? 고용하는 거. 누구를 고용해? 그쵸. 너 그녀의 포지션을 어때요? 받을 수 있는, 인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의 포지션, 그녀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뭐를? 누군가, 사람을 고용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것이든지 이런 거 말이 안 됐잖아.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whichever는 안 됐던 거. herself는 당연히 안 됐죠. 이제 살펴보니까. 왜? 주어랑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정답은 someone이 정답. 아시겠죠? 오케이. 매니지먼트 내가 해석 어떻게 했어요? 경영진이라고 해석했죠? 그것까지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36번 갑니다. 36번 보시면 동사 패턴이에요. 동사 4개가 나왔네요. 그럼 과연 뭘까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어때요? 하나는 동사가 아니고 현재 완료고 어때요? 과거 시제인데 수동형이고 현재 완료인데 수동형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야? 주어는 있고 뒤에 어때요? 동사가 있는가? 아니, 동사래. 목적어가 있는가 봐야 되죠. 목적어 있는가 보면서 어때요? 보면 빨라지잖아. 자, 주어를 봤기 때문에 준동사 형태는 답이 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have하고 어때?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뭐야? 빠르게 볼 수 있는 건 우선 뭡니까? 그렇죠. 목적어가 과연 있는가? 목적어 있어 없어요? reading. 그럼 여러분 ing가 목적어가 될 수 있나? 응, 그렇죠. finish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finish 다음에 그래서 ing가 붙거든요. 그럼 ing 있으니까 목적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목적이 있으면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야. 그럼 정답 뭐란 얘기야? 생각보다 쉽게 버려지고 뭐예요? B네요. 해석에 뭐 이제 시제 갈 필요 없이 이미 끝났던. 정답은 그래서 B번이. 어떻게 풀었나 보이세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그게 아니면 이제 그때하면 어때? 이제 올라가서 봐야 되겠죠. 시제적으로 과연 어떤 게 맞겠는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에 37번 갑니다. 37번 보시면 competence, compliance, advancement, arrangement야. competence라는 어때요? 뭐야? 경쟁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compliance는 뭐야? 준수. 여러분 그때 맞춘 사람은 눈에 확 들어왔죠? 뭐야? compliance? with입니다. 뭐뭐와의 준수. 어떤 거에 대한 어때? 지키는 거 있죠. 그때 with를 갖다 쓰거든요. advancement는 어때요? 진보나 발전 아니면 승진. 그죠? 이렇게 진보, 발전, 승진. 오케이. 이제 뒤에 to가 와가지고 어디로의 승진 이렇게 많이 써요. 오케이. 그 다음에 arrangement는 어때요? 배치, 배열. 이런 정도의 의미 포인트가 눈에 들어오겠네요. 그러니까 어때? 이거는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정부의 뭐야? 정부에 대한 뭐? 준수죠. 그죠? 뭐에 대한 어때요? 새로운 룰에 대한. 그죠? 준수를 얼마나 하는가. 그죠? 해석을 여러분이 이제 해석해서 푸는 것도 좋지만 위드를 보고 풀 수 있게끔 좀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했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138번 갑니다. 138번 보시면 following if afterward once예요. 자, 보시면 following은 아까 뭐예요? 우리 after로 묶어버리면 된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if는 접속사로 만약이고 after는 나중에 후에라는 부사고요. 뭐라고요? 부사. once는 접속사로 일단 뭐뭐 하면 아니면 부사로 한때 이랬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several months 보이시죠? 그치? 그리고 나서 어때? 그러면 어때? 얘가 주어야? 아니네. 뭐야? 오브가 쭉 가봐요. 묶이고 전치사 나왔죠? 그럼 뭐야? appropriate building 묶이고 for the 동사 찾으려고 했더니 동사가 있어요? 없어? 없어. 단어가 됐다 길었는데도 없죠? 그럼 뭐야? 접속사 아니니까 얘 아니야. 근데 여러분 명사는 있죠? 그럼 어때요? 부사를 쓰게 되면 얘가 단독적으로 명사가 나오고 명사 또 왔으니까 안 되지. 그럼 안 돼. 정답 뭐예요? 전치사만 정답이네. 그러니까 어때요? 열어 몇 달 뒤에 이러면 단순한 표현이었네요. 그래서 단순한 어때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이 풀 수 있었던 문제였네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거 보이시죠? 동사가 있는지 봐야지 접속사하고 전치사랑 구분할 테니까. 이건 해석이 아니라 뭐야? 구조 문제였던 형태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 139번 가보도록 하죠. 139번 보시면 막 복잡해. through, as, which. 근데 이런 게 좀 더 쉬워. 왜? which는 접속사고 as는 접속사일 수 있고 전치사일 수 있고 through는 뭐야? 얘는 through는 전치사고 a는 뭐예요? 실제 문장의 동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 자리 뒤에 보세요. 이 자리 쭉 보면 뒤에만 먼저 보면 편하지. 왜? 접속사가 있었으니까 동사가 나올 거 아니야. 접속사라면. 그럼 어때요? 동사가 있어요? 없어? 없죠. 그러면 뭘죠? 동사는 돼야 한대. 아니 접속사는 안 돼요. as는 전치사다 된다 그랬으니까 전치사도 되고. 근데 여기 동사가 또 들어갈 수 있나 보세요. 동사가 지금 너무 많잖아. hope you will. 비동사 아니라는 건 알았겠죠. 그러면 뭐야? through하고 as 둘 중에 하나. 해석 문제가 됐겠네요. 뒤에 뭐가 나와서 nationally known independent writer. 오케이, 어때요? 국가적으로 잘 알려진, 나라에서 잘 알려진 어때요? 독자적인 어때요? 작가란 뜻이죠. 독립적인 작가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우린 작가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작가를 통해서야 작가로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너는 뭐 할 것이다? 머추리얼. 작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품들을 어때요? 제출할 거란 얘기죠. 오케이. 뭐로써? 어때요? 그 한 독립 작가로서.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이제 이런 거에 의해서 나타내고 하고자 했던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여러 명이 묶어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이제 집단을 구성해가지고 단체가 하는 작품이 있다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작가로서 어때요? 작품을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as가 정답이네요.
그죠? 그 작가를 통해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그죠? 네. 그 작가를 통해서 나온 건 말도 안 됐었고요. 다음 마지막 140번 가죠. 보기가 어때요? 생각보다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당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none, whose, which, this입니다. 자, whose하고 which는 접속사죠. none하고 this는 대명사입니다. 자, 올라가서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하겠죠. 그러면 여기 뒤에 뭐가 동사가 있냐 없냐도 중요하죠. 그래서 어때요? 앞에 동사는 아마 확인했고 뒤에 뭐가 있어요? focus on 보입니까? 동사. 그러면 정답은 뭐야? A하고 D는 안녕. 그러면 정답은 뭐야? B 아니면 C예요. 자, 그리고 근데 어때? 앞에 뭐가 있어요? 명사 있는 거 보이세요? expert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이죠. 그럼 which는 답이야? 아니야. 그럼 뭐가 정답? whose가 정답. 생각보다 되게 쉬웠죠. 여러분 제가 답을 찾았어요? 속어를 했어요? 속어죠? 속어가 훨씬 빨라요. whose가 답인 특성을 보면 whose 앞에는 뭐가 있어요? 당연히 명사가 있고요. 뒤에도 뭐가 있어요? 명사가 반드시 나와요. 오케이. 뒤에는 당연히 완전한 구조가 오고요. 그래서 앞에 명사하고 뒤에하고 말을 붙여보세요. 그러면 어때? 그 전문가의 책 말 되죠. 소유격으로. 그러면 어때? 그 전문가의 책 소유격으로 말이 되면 포인트가 될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whose. 만약에 여러분 이제 포인트로 소거하지 못했다라면 정답을 찾는 방식은 이렇게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또 우리 파트 6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트 6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는 여러분 어때? 헤딩 보시고 어때요? 제목은 여기 요 정도 이런 주소 같은 건 볼 필요가 없겠죠? 제목도 없었기 때문에 바로. 대신 첫 문장을 읽으면서 들어가요. Let me begin. 그죠? 시작하자. 뭐 하면서? 고마워. Thank you 하면서. 그러니까 고마워서 편지 쓰는 건가 봐요. 그죠? For your 뭐야? Past. 지난 뭐. 어디에 있어서? 우리의 어때요? 베이스볼 팀에 뭘 했어? 근데 투 나왔네. Committee to죠. 이거 위원회죠. 헌신이 커밋먼트잖아요. 투라서 커밋먼트 투 했으면 뭐뭐에 대한 헌신이면 괜찮을 텐데. 퍼체스는 어때요? 지난 구매? 괜찮다. 퍼체스. 그죠? 페트로니즈는 무슨 뜻이에요? 애용. 사용 많이 해가지고 어때? 구매 많이 사용해준 거 있잖아. 그때 애용이라는 써. 구매나 애용이나 그 말인데? 컨트리뷰션. 기여? 컨트리뷰션 투? 컨트리뷰 투잖아요. 조금 애매해. 왜? 파트 6잖아.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읽어? 답이 나와버렸네? 그쵸? 네. 그래서 뒤에를 더 읽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Your sponsor. 네 스폰서가 도움이 되었어. 뭐야? 뭐를 구매하는데. 유니폼도 구매하고, 여러 베이스볼 장비들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너의 기여에 고마워. 이렇게 됐겠죠. 답을 먼저 봤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어때요? 풀 때 분명히 그렇게 풀었죠? 그리고 나면 어때요? 이제 바로 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건 뭐야? 구조 문제가 되죠. 그러면 해석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바로. 대신 문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동사하고 준동사로 섞였잖아. 자, 그럼 이 자리가 동사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동사 있어요? 없어요? 문장에? 동사 있네요. 그럼 이 자리는 뭐? 준동사 자리. 그러면 정답은 어때요? honoring과 honor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준동사니까. 그럼 어때요? 얘네들 경우에 어떻게? 그렇죠. 분사 문제 풀 때 명사와 명사 사이에 들어가 있는 분사는 항상 ing입니다. 얘는 이걸 꾸미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를 기념하는 어때요? 팬케이크 브렉퍼스트가 되는 거야. 그죠? 누구를 기념해? retired employee. 그죠? 은퇴한 직원들을 기념하는 어때요? 식사가 됐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뭐야? honoring. 해석을 떠나서 우린 구조로 풀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가볼게요. 그 다음 보시면 어때요? 동사 패턴이 4개가 나온 거 보이시죠? 자, 동사, 분사일 수도 있고 동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런 보시면 어때? 위 다음에 뭐가 보여? 밑줄이죠. 그럼 뭐예요? 목적어 있는지 봐야 되지.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뭐가 정답? 수동태인 A 아니면 B가 정답. 이랬을 가능성이 제일 많아. 자, 근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서 여러분 아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생략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문제거든요. 얘도 보면 벌크 퀀터티라는 요거 보이시죠? 얘 뒤에 뭐가? 명사가 또 나와버렸죠. 그래서 명사 나오고 주어 동사 패턴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대시 생략된 거야.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거야. 이 말은 즉 뭐야? 여기 있던 목적어가 어디로 갔다? 앞으로 갔다예요. 그래서 여기에 목적어가 없지만 목적어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수동이 아니라 뭐야? 능동형이 정답입니다. 단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는 나와야 해요. 그러면 정답 뭐야? 수동형인 A하고 B는 버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C는 분사니까 버리고 정답은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했던 어때요? 벌크 퀀터티. 아마 이 벌크 퀀터티 목적어는 지금 어때요? 이 프로덕트였던 것 같긴 합니다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을 때 어떤 문제가 나왔나 잘 보세요. 자, 다음 144 노티스입니다. 자, notice of intent of vacate. 비우겠다라는 의도의 노티스죠. 아마도 이제 뭐야? 그리고 제목이 landlady. 주인이 어때요? 여자분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한테 어때? 방 비우겠다라고 어때요? 노티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어때요? 전세 같은 거 계약하거나 임대 계약을 하게 되면 어때요? 나갈 경우에 될 경우에 다 살고 나갈 때 당일날 어때요? 나 나가겠어 이러지 않잖아. 그렇죠? 전에 한 달 전에 정도 얘기를 하죠. 나 나가겠다. 그때 이제 사전 고지를 주는 패턴이네. 그런 편지예요. 자, this letter. 이 편지는 어때요? serve as. 어떤 것으로서 일합니다. 이렇게 되죠. 직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편지를 써요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야? 30day. 그쵸? 30일 written notice. 서면 공지로서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떻게 의역이 됐나 보여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뭐야? Our intention. 의도란 얘기죠. 뭐야? 비우겠다라는 거죠. 아마 이게 어때요? 이름인가 봐요. 사는 공내. 그죠? 오케이. 사는 이제 그 아파트라든지 뭐 되겠죠. 오케이. 이름인데 뭐 좀 특이하네요. 레인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자, 그리고 나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we will 뭐야? vacate 비울 거야. 근데 갑자기 뭐야? on. 근데 뭐가 나왔어? before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전치사 몇 개야? 2개죠. 전치사를 2개를 썼는데 어때요? 전치사 한 번 2개 쓸 수 있어요? 명사 없이? 안 되잖아. 그쵸?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접속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5어가 정답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목적어는 뒤에 있어. 그래서 6월 15일 날 아니면 6월 15일 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가 어때? 우리를 현혹시켰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린 정답은 5어를 썼어야 하는. 아마 여러분이 등위 접속사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인사이드는 어때? 안에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날짜 전화에 안에 이런 말이 직역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되겠다. 자, 다음 가보도록 하죠. 145번입니다. 자, 동사 패턴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진절머리 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특히나 이번에 계속 이번 달에 그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특히나 더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어떻게 돼요? 문장에 동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분사가 2개나 나와 있는 걸로 봐서 명사도 있고요. 자, 그럼 어때요? My husband and I 주어 나왔죠. Will clean 깨끗이 청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야? return it 그걸 돌려놓는다 그러지. 그러면 동사가 지금 어때요? 깔끔하죠. 문장에 동사가 있는 거야. 그러면 동사가 들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뭐야? B는 답이 아닙니다. 자, 명사는 당연히 아니었어요. condition specification이니까. 그죠? 네. 그럼 어때요? 여기서는 specify하고 specifying인데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분사 문제가 됐으니까 명사 뒤에 어때요?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뭐야? ing가 아니라 뭐가 정답? pp가 정답. 정답은 뭐야? specified가 정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석하지 않고도 되게 편하게 풀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구조로서 동사 유무를 판단하면 이렇게 빨라요. 자, 다음 마지막 가죠. 마지막 보면 consider 보이죠? consider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be 다음에 나왔잖아요. 그럼 비동사 뒤에 능동형도 올 수 있어요. 왜? 뒤에 뭐가 있으니까? 목적어가 있으니까. 근데 consider는 오형식으로서 어때요? 여기다 쓸까요? consider는 consider A 다음에 B 명사가 A, B가 올 수 있어요. 수동태로 바뀌면 A is considered 그 다음에 B가 남아요. 그래서 A라는 명사가 B라는 명사로서 뭐야? 여겨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만약에 consider를 어때요? 저런 형태로 내잖아요. 그러면 물론 능동형이 될 수도 있었지만 어때요? bad face retention 어때요? 여기서는 어때 이제 face란 말이 이제 이거를 이 단어를 직역하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유지, 보수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디파짓이라는 건 예치금. 그러니까 어때요? 예치금을 어때요? 나쁜 의도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때요? 보유하고 있다라고 간주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 빨리 내놔. 돈 안 주면 어떻게 돼? 어때요? 불법적으로 갖고 있는 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보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억할 건 consider의 동사의 특성을 가지고 be 플러스 pp 뒤에 뭐가 남을 수 있다? 명사가 남을 수 있다. 이건 여러분이 혹시 헷갈리시면 수동태편 펴셔서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어때요? 어때요? 좀 152문제 150이네. 어때요? 52문제 푸는데 어때요? 좀 빡빡하긴 하죠. 그래도 여러분들 어때요? 마지막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봤다라는 건 다 봤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본다라는 건. 어때요? 자, 듣는데 너무 고생 많았고요. 이번에도 여러분이 원하는 어때요? 점수에 아주 근접할 수 있도록 꼭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